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1년 7월 10일에 시행한 직업상담사 실기시험 보건문제 해설입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 3가지를 쓰고요.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업의 유형 문제는요. 먼저 유형 4가지를 기억을 하고요. 그 유형 4가지에 따른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요. 발생 원인이 곧 설명이고 발생 원인으로부터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발생 원인으로부터 원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과 발생 원인만 정리를 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비수요 부족이니까 수요 부족에 해당하는 경기적 실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을 쓰시면 돼요. 먼저 마찰적 실업이요. 원인이 구직과정 중 정보 부족이죠. 신규 취업자나 전직 희망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즉 구직과정 중에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구조적 실업이요. 산업구조 변화로 옛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그런 실업이고요. 계절적 실업, 계절적 비수기가 원인이에요. 계절적으로 비수기,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비수기여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답안은 사실 요거 3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학습을 위해서 어차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은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요. 100이니까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점수를 나눈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상위 20%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 점수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G점수와 T점수가 있고요. G점수는 평균을 0점, T점수는 평균이 50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 등급이요. 9개의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원점수를 순서대로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매긴 거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입니다. 21년 7월에 출제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 문제입니다.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3x3 테이블을 그려두고요. 주어진 숫자 중에서 알려져 있는 것부터 입력합니다. 단위 1000명은 오늘은 생략하고 얘기할게요. 15세 이상 인구 400여, 400 입력하고요. 취업자 200여, 취업자 200 집어넣고요. 실업자 20여, 실업자 2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2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금방 만들어내죠. 요거 2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220을 만들어냅니다. 주관식이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다 해서 220,000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요게 각자 숫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은 요 칸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실업자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요. 분자가 실업자 수예요. 요 숫자 집어넣으면 9.1% 얻을 수 있고요. 자, 고용률을 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여기에요. 15세 이상이고. 그래서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가 전부 다 분모고요. 고용률은 분자가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자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요거 숫자 집어넣어주면 고용률은 50%, 경제활동 참가율은 55%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동형검사 5요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 측정 오차 최소화 방법, 이건 사실 80% 이상이 같은 문제입니다. 문항의 측면에서, 피험자의 측면에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의 측면에서만 비교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5가지를 쓰라고 하면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도에 영향 요인 5가지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문항 반응수, 개인차, 집단의 동질성, 검사의 시간 속도, 그리고 검사 유형입니다. 그러나 간혹 설명형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5번 작업 강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무게가 4kg고요. 보통 작업은 최고 무게가 20, 힘든 작업은 최고 무게가 40입니다. 빈번히 들어올리는 무게는 최고 무게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20에 10이고요. 40에 20입니다. 6번입니다. 동일면에 유사한 심리검사,
바로 동형검사라는 뜻입니다. 동형검사 오요인을 묻는 문제고요. 결국 문항의 측면에서, 피험자의 측면에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점의 측면에서만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동형검사 오요인이요. 첫 번째 문항의 측면에서 문항의 난이도 속성입니다. 문항의 난이도 차이, 문항의 속성 차이. 그 다음에 문항의 숫자와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 뭐 요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피험자의 차이입니다. 피험자의 변화죠. 피험자 혹은 시험자의 속성 변화요. 시행 절차의 차이입니다. 절차 차이요. 시행 절차의 차이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 제한, 지시 내용, 설명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규준 집단의 차이입니다. 바로 규준 집단의 차이요. 요거 중에서 5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무 유사성, 직무가 비슷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입니다. 지식, 경험, 기능, 그리고 입직을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스킬인데요. 기능은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 거고요. 두 번째 스킬은 입직을 하기 위해, 즉 취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에요. 취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식, 경험, 그리고 기능, 입직 요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산업분류 결정 방법 중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이 있어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이요. 주된 산업활동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때 생산된 재화 또는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복합활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거요. 즉 가장 수익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차적 산업활동. 주된 산업활동을 빼고요. 주된 산업활동 이외에 재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 활동은 말 그대로 생산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활동이에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고, 예를 들면 회계, 운송, 수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오요인 모델, 빅5라고 그러죠. 이거 1차 시험에서는 빈출 문제인데 2차에서는 신출입니다. 어찌 보면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빅5 성격 오요인은요, 사실 어찌 보면 성공하는 성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는 기본을 지키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험의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건 결국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해야 되죠. 즉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이고요. 대인관계가 좋다는 건 외향적이고 호감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외향성, 호감성이고요. 마지막으로 경험의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호감성, 경험에 대한 개방적, 이렇게 5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담자 행동 이해 기법 6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질문법 2가지, 그리고 나머지 묶을 수 없는 거 2가지,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생각의 틀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그리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이렇게 4가지고요. 질문법 2가지요. 가정 사용하기, 가정 사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이게 질문법에 관련된 2가지고요. 나머지 반성회장 마련하기, 저항감 재확인하기, 재인식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가지 쓰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설명 필요 없이 6가지만 쓰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지만 간혹 질문에 이 6가지, 특히 앞에 있는 이 6가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왕에 공부할 때 이 설명 부분도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문항 제작 시 고려사항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적절성, 구조화입니다. 문항의 난이도니까 쉽고 어려운 정도고요. 변별도는 변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요. 문항의 추측도요. 추측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고요. 문항의 적절성,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들이 조절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항의 구조화, 문항 자체의 질문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ABCDE 모델의 의미요. 출제 확률 28%로 완전히 출제 단골 손님입니다. ABCDE이고요. 영어는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영어를 알면 기억이 더 쉬워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선행 사건이나 행동이고요. B는 빌리프 시스템의 신념인데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C는 결과, 컨시퀀스 결과고요. 결과인데 부적절한 결과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의한 부적절한 결과. D, 디스퓨트 논박이고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E는 이펙트 효과고요. 논박에 의해서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변한 이후에 생겨난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는 문제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원래 나라는 존재에는 밑에 본능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 도덕관이나 양심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를 자아라고 부르고요. 본능 같은 부분을 본능 혹은 원초아라고 부르고요. 도덕관이나 양심 같은 부분을 초자아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자아가 있고요. 밑에는 본능, 그 다음에 원초아, 위에는 초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 불안은 진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불안이 있는 것. 이게 현실적 불안이고요. 신경증적 불안은요, 나와 본능과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나는 먹고 싶어. 이게 바로 신경증적 불안의 한 종류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도덕적 불안은 자아와 초자, 즉 양심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초자의 갈등에서 비롯한 불안이고요. 주로 자신의 양심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세 가지 불안,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입니다. 흥미사전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흥미사전기법 세 가지나 다섯 가지만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가 다 홀랜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명 붙이기가 굉장히 좋아요. 카드는 홀랜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를 주고서 선호군, 혐오군, 중성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성격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예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역시 홀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 흥미 척도와 개인 특성 척도를 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별도로 이것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한 겁니다. 직업 카드 분류, 직업 선호도 검사, 그리고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기대 효과, 긍정 효과 혹은 장점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6가지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3가지 주제로 나눴어요. 첫 번째 임금 관련, 두 번째 거시경제적 측면, 마지막으로 경쟁의 측면요. 단점도 마찬가지로 임금 관련, 거시경제적 측면, 경쟁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먼저 임금 관련요. 소득 분배 개선과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나친 저임금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시 경제적 측면이요. 유효 수요의 창출이 가능하고요. 복지 국가의 실현 그리고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측면이요. 공정 경쟁의 확보가 되고요. 노동쟁의 방지 및 산업 평화 유지가 기대됩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응행동 증진기법 혹은 촉진기법이란 곧 학습 촉진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못하면 부적응행동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아무튼 학습 촉진기법 혹은 적응행동 증진기법은 바로 토큰법, 사회적 모델링, 강화입니다. 토큰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 혹은 토큰을 제시하는 기법이고요. 강화는 행동이 바람직하면 긍정적인 반응, 바람직하지 않으면 부정적 반응을 제시해서 강화시키는 기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내담자가 모방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투사적 검사와 비교한 객관적 검사 장점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객관적 검사란 우리가 시험식으로 보는 모든 종류의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복구용 검사라고도 하고 설문지형 검사라고도 합니다. 투사적 검사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가족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의 검사법 그런 유형의 검사를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객관적 검사는 그래서 장점이 되게 명확해요. 시험 보듯이 하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가 높고요. 검사의 시행 채점 해석이 쉽고요. 객관적입니다. 이거의 반대말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어렵고 해석이 어렵고 등등이 바로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죠. 마찬가지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을 알면 객관적 검사의 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적 검사만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3가지 덩어리로 구분했어요. 자기 인식에 관련한 문제, 선호와 불만족을 찾는 문제, 그리고 직업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기 인식에 관해서요. 자기 인식 발전시키고요. 두 번째, 선호와 불만족에 관해서 직업 및 교육의 불만족 원인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가 선호, 직업 선호는 달라요. 그 2가지를 구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에 관련해서요. 직업 대안을 찾고요.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 형태로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링크와 언급된 관련 자료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차 해설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화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과년도 시험 해설 재생 목록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